자,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 배웠냐? 우성. 수정사의 어려워. 공식이 어떻게 됐냐? x를 씌우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남아야 되지 않냐? 직각삼각형이 나오면서 이 x좌표 차의 제곱이랑 y좌표 차의 제곱에 합을 구하고 루트 씌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차후 정리로? 뭐 이제 하나씩 다 이해하지 마시고 자기가 그 공식이 어떻게 유도됐는지를 보시고 그걸 얘기를 하세요. 뭐 내가 하나씩 자세하게 뭐 x 빼기 x의 제곱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는 게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야. 공식을 아니야 전혀 이해가 안 돼. 개념을 보고 이해가 되면 그게 머릿속에 있겠지. 공식을 뭐 달달달 외운 게 아니라면 우리가 다 유도를 해주는데 그거 얘기하라는 얘기야 여러분한테. 쉽게 보자면 자, 그래서 점놀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열심히 해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문제들 중에서 제곱이 된 최소값 문제가 있고 제곱이 안 된 최소값 문제가 있는데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제곱이 된 건 어떻게 푸냐, 효민아? 어떻게 구했어요? 제곱이 된 건. 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했어요? 최소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 최소값 구하는 거 어떻게 구했냐고요. 머릿속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머릿속에 있어야지 풀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최소값이 찾았다. 제곱이 되는 문제는. 뭐 AB의 제곱 더하기 뭐 BC의 제곱의 합은 최소값 어떻게 찾냐? 머릿속에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구했냐?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 뭡니까? 뭐 유태현 뭐 어떻게 구했어? 집에서 한 번도 보진 않았겠죠? 앞부분 했는데 뒷부분 앞부분 했는데 뒷부분 안 했다는 건 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네.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내가 말했잖아요. 필수 예제는 최소 풀고 놔야 된다고요. 아니 뭐 저는 공부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평균 언저리만 맞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라면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공부를 하세요. 근데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이거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데 여러분들 못 따라오면요 이해를 이제 못해요. 이해를 못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수학은 이제 빠이빠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했지만 지금 되게 쉬운 거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쉬운 것도 복습을 안 하기 시작하면 어려운 거는 나중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앉아있을 때 이럴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퍼지는 거죠. 그거 안 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금. 응? 여러분이 방학 때 수학 공부 안 하면 진짜 답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노답이에요, 진짜 노답. 방학 때 시간 있을 때도 공부를 안 해요. 뭐 언제 공부할 겁니까? 언제 공부할 거야? 재수할 때? 수능 끝나고? 언제 공부할 거예요? 아니, 뭐 맨날 시간 없다고 할 거잖아. 뭐 맨날 똑같은 얘기 할 거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항상 바빠요. 똑같은 얘기 할 거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 하던데. 그럼 공부하는 애들은, 걔네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죠? 36시간인가요? 하루가? 시간이 걔네는 시간이 남아더라도 공부하는 겁니까? 이거 말은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는 거를 습관에 들여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럼 성적이 올라갑니다, 자동적으로. 맨날 게임 하잖아요, 몇 시간씩. 그 같은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남자애들은 뭐 하루에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이벤트 참여해야 되고 하면서 맨날 하고 있을 거 아니니까 같은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 적립하시면 돼요. 공부하시고 영상도 올라가니까 잘 모르겠다 공부하다가 다시 보시고요. 아니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올라가고 싶으면 나는 뭐 그냥 싹 대충 하고 뭐 모르겠다 대충 멀리 가겠다 아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숙제는 몇 페이지까지 했죠? 14페이지까지 개념편 푸는 거고 유형편도 아마 3쪽인가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숙제 더럽게. 숙제가 안 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이 착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숙제가 안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숙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시간 남으면 연습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라이트 펜도 하나도 풀어야지만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애들 그 정도 다 공부를 해요. 공부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는데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애들은 하니까. 자, 오늘은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넘어가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할 거예요. 일단 내분점과 외분점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일단 내분점이 뭐냐, 외분점이 뭐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꼭 가르치다 보면요 대충해요. 항상 근데 매사가 대충 하는 애들이 많은데 제발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망합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공부하세요. 나중에 대충 하는 애가 나중에 일 시키면요 일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대충 해요. 사람이 똑같다니까요. 안 변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10년 지나서 이제 일하고 있을 수 있는데 빠르면 지금 공부했던 그대로 일해요. 거의 잘 안 바뀌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시킬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상사가 있겠죠. 이제 돈을 주니까. 유태현, 이거 해와. 이렇게 해와야 돼.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온다? 대충. 잘못된 걸로 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죠?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욕을 덜 먹잖아요. 왜 덜 먹냐? 여러분이 돈을 내고 다니니까 덜 먹는 거예요. 당연히죠. 근데 일할 때는 누군가 돈을 주겠죠? 돈을 준 사람이 일을 똑바로 안 하면 어떻게 하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자르거나 할인내거나 아닐까요? 뭐 자선사업가여서 일 못해와도 다 돈 주고 잘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 안 발생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항상 기억하라고. 지금 공부하는 습관을 잘 들이면 나중에 일할 때도 자기가 달라지는 거야. 이게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딱 그렇게 생각해. 이 공부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 내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일할 때 내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란 말이야. 어차피 다 연결돼 있어요. 대부분이 다. 자, 내분점이라는 건 뭐냐? 일단 두 점이 있어. 기준되는 두 점이 있는 거야. A랑 B라는 점이 있어요. 이 두 점이 있어요.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비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외분 공식도 나오는데 외분 공식은 좀 빠졌는데 외분도 가르쳐 주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유도할 수 있는 되게 쉬운 유도예요, 사실. 그래서 A 좌표를 우리가 x1이라고 놓고 B 좌표를 x2라고 놓고 1차원에서 보는데 이 A와 B로부터 n 대 n의 길이에 비해 있는 요 좌표를 우리가 내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두 정점이 나와요. 두 개 점이 있는 거야. 두 점으로부터, 그럼 이거 점은 뭐라 부르냐? 선분 AB로부터 n 대 n 내분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순서를 잘 맞춰야 돼. 이 A가 점이죠? 이 A로부터의 거리가 n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고 B로부터의 거리가 n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안쪽에 있어야 돼. A, B 안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내분 안쪽에서 나눈다. 그래서 요 n 대 n이 거리비야. A로부터의 거리비가 m이 되는 거고 B로부터의 거리비가 n이 된다. 그러니까 두 정점이 기준인 거야. 그때 우리가 이거를 공식을 유도를 할 건데 지금 알고 있는 게 누구냐?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있을 때 이 x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분점의 개념이에요. 되게 쉬워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초등학교 애들 가르쳐줘도 알 수 있을 만큼 쉬운 거야. 그러면 비례식으로 만들 건데 점이나 이 m에 대응되는 길이를 구할 거야. 요 n에 대응되는 길이를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점 P라고 해야 되나? 요 길이 어떻게 구해요? X에서 X 마이너스 그래요. 빼면 돼요. 여러분들 수직선에서 알겠지만 당연하겠지만 수직선에서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다 정과 정사에서 배웠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여기가 만약에 7이었어. 그럼 이 길이는 이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양수가 나오니까. 당연히죠.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x에서 뭐를 빼면 되는 거야? x1을 빼면 되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뭐 너무 어렵다. 난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 하면 점과 점 사이, 두 점 사이 거리도 못 구했겠죠? 그러면 성훈아, 여기 길은 뭐가 되겠냐? 여기 뭐 돼요? X 플러스 x 플러스요? 어떻게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몰라요? 이거 길이 어떻게 구했어? 뺐어요.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 대단히 어려운, 이게 문제 나오면 너무 어려워요? X 빼기 X2요. 양수가 돼야 되니까 내가 어디서 어디 빼야 된다겠냐? 거리니까. 어? 오른쪽에 있는 놈에서 왼쪽 거 빼라고 하지 않았냐? 네. 왼쪽에서 오른쪽 거 빼면 음수 나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빼야 되겠냐? X2 빼기 X. 그래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까지 어렵습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다 거의 다 유도했어요. 그럼 끝났어요. 자, 이 길이랑 이 길이비가 몇 대 몇이라고? m 대 n이라고. 그럼 비례식을 세우면 끝나요. 그럼 길이 구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빼면 나오는 거야. 이게 어렵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지금. 그럼 결론은 뭐다? x 빼기 x1 대 x2 빼기 x는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나오는 거. 이게 비례식인 거죠.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 보성은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 아닙니까? 안에 있고 곱하고 그래,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해서 누굴 찾는 거다? x를 구하시면 돼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x1, x2 좌표, 그 다음에 m 대 n도 다 알아. 지금 모르고 있는 거는 x 구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x를 찾는 거야.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와. 그럼 내항하고 외항 구분을 할게요. 그러면 mx2 마이너스 mx 되겠고요. 곱하면 nx 빼기 nx1이 됩니다. 그래서 x 값 구하는 거니까 x끼리 모아. 우변을 넘기고 좌변으로 넘겨 나머지는 상수니까. 지금 x만 우리가 구하는 거야. x 빼고는 다 상수야. 그냥 1차 방정식입니다. 넘어가면 m 플러스 n의 x로 묶여요. 우변으로 가면 mx2에다가 넘어가니까 mx2 더하기 nx1이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제발 집에서 좀 해봐.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니다. 1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그럼 x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이건 뭐 하면 되겠냐? 조민아. m 플러스 n으로 나눠요. 양변. 나누라고요. 1차 방정식이잖아요. 요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에요. 뭐 되게 어려운 공식인 거 아니에요. 뭐 유도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사실은 이 공식을 몰라도 중학교 애들도 이 내분점 좌표를 찾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공식을 몰라도. 지금 고등학교 때 공식을 알려줬지만 자, 한번 봅시다. 되게 쉬운데 내가 여기서 1하고 7이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를 5등분을 때린 거야. 1, 2, 3, 5등분을 때려서 내가 이 좌표를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찾았냐? 되게 쉬워요. 이 길이를 일단 구해. 이 길이를. 이 길이 몇이냐? 성훈아. 6이죠? 그럼 이게 5등분 때렸잖아. 그럼 이 한 가지 길이는 몇이 되겠냐? 그래요. 5분의 6이라. 그러니까 5분의 6인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거를 구하자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더하면 되는 거야. 왼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빼면 되죠. 그럼 1에다가 5분의 6을 몇 번 더하면 나오겠냐? 그게. 그럼 이 점은 뭐를 구한 거냐? 1과 7에서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한 거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푼다고 공식을 몰라서 풀 수가 있는 거야. 사실은 실제적으로 되게 엄청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실제적으로. 그냥 이 길이 구한 다음에 5등 때렸지. 한 가지 거리가 5분의 6이야. 근데 1이잖아. 5분의 6 오른쪽 가면 더하면 돼. 5분의 6 가면 더하면 돼. 왼쪽으로 하면 빼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쪽에서 구하고 싶어. 그럼 5분의 6을 몇 번 빼면 되는 거야? 5분의 6을 몇 번 빼면 되는 거야? 3번 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좌표가 나오는 거야.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다? 얘라고. 사실 공식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김희영, 실제적으로.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내가 만약에 1과 7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좌표를 구했더니, 1 더하기 5분의 6을 두 번 더했어.
그래서 5분의 몇이 나오냐면 17이 나와요. 그러면 이 공식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과 7을 x1과 x2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x1이 몇인 거야? 1인 거고 x2가 몇인 거야? 7인 거야. 그리고 m 대 n은 몇이 되는 거야? 2 대 몇이 되는 거야? 3. 여기다 2하고 3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2 더하기 3은 5가 되겠고 7이 14, 3일은 3에서 5분의 17 나오는 거지. 자, 이건 이제 공식으로 만든 거야, 이거를.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사실 실제로 중학교 때 대부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위에서 내가 푼 것처럼 구해. 근데 이거를 빠르게 하는 거를 뭐로 만들어 놨다?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난 이 공식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외운 적이 없어요. 뭔 소리냐?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거야. 혹시 나는 외워야 됐다. 그러면 유도해서 썼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유도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게 어렵냐? 이 길이 구하는 게 어려워요? m 대 n에 대응되는 길이 구하는 게 어려워? 비례식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내야 외야 1차원식 푸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공식이긴 하지만, 제 시험에 빨리 누구냐?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했던 것 뿐이지, 빨리 보기 위해서 외웠던 것 뿐이지, 안 외워도 전혀 유도하는데 지장이 없는 공식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가르치잖아요? 애들이 유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단히 어려운 공식이 아니거든? 유도를 많이 해봐야 돼. 그 문자랑 내가 어떻게 된다고? 친해져야 된다고. 안 그러면 고등학교 수업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시키면 하세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게 대단히 어려워. 그건 이제 외분점도 여기서 가르치지 않는데, 외분점도 가르칠 거야. 왜냐면 외분점을 알아두면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분점으로 다 풀 수 있긴 한데, 그럼 봐봐. 이제 외분점이라는 건 뭐냐? 바깥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공식을 유도했죠? 내분점 공식은 어떻게 된다? 더 써볼게요. m 플러스 n에다가 mx2 더하기 nx1이 바로 x다. 이게 이제 내분점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외우냐? m 대 n을 더한 걸 분모에 넣고요. 크로스해서 곱해요. m하고 x2 크로스, n하고 x1 크로스해서 곱한 다음에 더한 게 분자로 올라갑니다. 크로스가 많이 나오지 않냐? 인수분 할 때도 크로스였잖아. 내분점 공식도 크로스해서 곱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외분점. 자, 이거 다 유도할 수 있어야 돼. A4 용지 주면 그냥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걸. 그럼 외분점은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있겠냐, 점이. 외분이잖아. 아하, 여기. 어디 있겠어요? 바깥에 있는 거야. 자, 외분점 쓰세요.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다, 나중에. 응? 멍 하고 있지 마세요.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엄청 어려워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지금. 자, A좌표가 있고, 이게 x1이에요. B좌표가 있고, 이게 x2예요. 그때, 여기서 m 대 n으로 있는, n 대, Q좌표로 갈게요. n으로 있는 바깥에 있는 좌표. 이게 외분점이에요. 그러니까, 선분 A, B로부터, A로부터의 거리가 m인 거고, B로부터의 거리가 n인 거. 바깥에 있는 거예요. 선분 A, B로부터 M 대 N 외분점. 이게 Q입니다. Q야. 이게 내분점 P. 바깥에 있어서 외분점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M이 지금 M보다 큰 거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항상 기준이 뭐냐면 A로부터의 거리가 M인 거고 B로부터의 거리가 N인 거야. 이 순서가 항상 맞춰줘야 돼.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순서 바뀌는 동안 다 틀려요. 이건 이제 외분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도 어디 길이 구해야 되는 거냐? 유도할 때 요 길이에 맞춰서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똑같이. 아까 전에 여기서도 m하고 n에 맞춰서 길이 구했잖아. 그러면 요 m에 대응되는 길이 보통은 뭐냐? m에 되는 거예요. x 1 빼기 x. 아 진짜 내가 아까부터 계속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라고 몇 번 얘기했냐. 지금 음수 안 된다고 지금. 그래. 뭐 그게 어렵냐 그거 지금. 몇 번 하고 있는데. 자, n에 대한 길이 뭐냐? 우리 유태원. x 빼기 x. 그래요. 그럼 끝났어요. 비례식 쓰면 돼요. 이게 다야.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x 빼기 x1인데 x 빼기 x2는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또 뭐 하는 거야? x 구하는 거야. x 대 1차원씩 푸는 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내하고 외항의 부분 갖다 똑같이 치전이 돼요, 그냥.
그래서 내항 곱하면 mx 빼기 mx2가 되겠고 외항 곱하면 nx 빼기 nx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x 구하는 거니까 요거 일로 넘겨요. 요거 일로 넘겨요. 그러면 nx 마이너스가 되겠죠? m 빼기 nx가 되겠고요. 넘기면 mx2 빼기 nx1이 됩니다. x 구하는 거는 m 빼기 n으로 양변을 나눠요. 그럼 x가 뭐가 나오냐? m 빼기 n분의 mx2 마이너스 nx1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았지만 내분점 공식에서 여기가만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요 가운데만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내분점 공식은 여기가 플러스였던 게 뭐로 바뀐다고? 마이너스로 바뀐다고요. 똑같은데 이게 외분 공식이에요. 그래서 근데 외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볼게. 자, 잘 봐. 너희 이제 내분과 외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좀 물어볼게요. 자, 내가 여기를 5등분을 때렸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뭐 여러 개 있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지금 C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봐. 근데 이게 다 같은 길이에요. 이게 다. 그러면 A, B로부터 C는 무슨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자, 난 알겠다. A, B로부터 선분 A, B로부터 C는 무슨 점이냐? 우리 오성은 무슨 몇 대면 몇 점이에요? 2대 3의 A, B로부터 2대 3이에요? AB로부터. A, B가 지금 기준이에요? 네. 몇 대면 몇 분점입니까? 1대. 응? 1대. 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A, B로부터 거리를 보는 거잖아. A로부터 거리 몇이냐? 몇 개 갔냐? 지금 A로부터 거리 몇 개 갔어? 하나, 둘, 셋, 넷. 몇 개 갔어? 5개 갔다? 자, B로부터 거리 몇 개 갔냐? 몇 대면 몇 분점일까요? 이걸 얘기를 못 한다고, 애들이.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공식 외워가지고 맞히도록 문제 내지도 않아요. 대부분 애들이요, 내분과 외분을 몰라요. 정말 슬프지만 얘기를 못 한다니까?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바꿔보자. 태어나 A, C를 기준으로 B는 무슨 점인가요? 선분 A, C를 기준으로 몇 대면? 2대 4. 맞아요. A로부터 거리가 2개고 C로부터 거리가 3이니까 B는 A,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2대 3 내분점인 거야.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야. 봤을 때. 이게 안 되면 내분과 외분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르는 거야. 공식도 못 써요. 야, 당연히 문제 풀 때 이 B점 구해라고 하지. B점은 2대 3 내분점이니까 2대 3 내분점 공식에서도 구해. 이렇게 이해해주지를 않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야.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분과 외분이 정확히 의미를 정확히 알고 어떻게 저거를 구할 수 있을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이 공식들 열심히 외워봤자 내분, 외분 개념을 몰라. 그럼 어차피 공식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시험장에 계속 전화가 오는데요. 나한테 왜 전화가 아까 바쁘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내분, 외분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유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유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걸 이제 2차원으로 날릴 거야. 몇 차원으로 날린다고요? 2차원. 지금 1차원에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했어. 근데 우리는 지금 몇 차원에서 놀고 있죠? 2차원이잖아. 근데 이게 2차원으로 가도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자, 이걸 이제 1차원에서 유도해준 이유가 있어요. 2차원 갈 때도 이게 쉬워요. 자, 봐봐. 2차원에서 m대의 내분점을 한다고 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내가 이제 그래프 그려볼게요. 평면 좌표에서 나오겠죠, 이렇게. 평면 좌표가 나올 거고, 여기 A 좌표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x1 좌표고, 얘가 y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B 좌표가 있어. 얘가 x2 좌표라고 놓을 거고, 여기를 뭐라 놓는다? x3 좌표라고, y2라고 놓을게요. x2, y2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맞다고 치면,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A 좌표는 x1, y1이 되는 거고, B 좌표는 x2, y2가 되는데, 내가 얘의 m대의 내분점을 거라고 했어. 어떤 좌표가 되냐? 이 A, B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m대의 내분점이면 이런 식의 좌표가 될 거라고. m대 A 되는. 이 좌표를 찾아야 된다고. 실제적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가 항상 이 그림이 나오면 맨날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어떤 그림이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졌겠죠, 지금? 이렇게 내리면요. 이게 수직이 돼. 이렇게 내리면 수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자면 알겠지만 얘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닮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m 대 n이 되면 여기도 몇 대 몇이 되냐면 여기도 m 대 n이 돼요. 닮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볼게요. 요렇게 또 닮음이기 때문에 이게 n 대 n이면 여기도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m 대 m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좌표를 구할 때 이게 x좌표야. 그럼 x좌표는 보시면 알겠지만 x1과 x2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면 되는 거야? 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x1이고 x2잖아. 이걸 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바로 요 좌표를 지금 구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냐? 이 좌표는 뭐가 되겠냐? 당연하겠지만 x1과 x2로 n 대 n 내분점이니까 n 플러스 n에다가 이렇게 곱하죠, 대각선으로. mx2 더하기 nx1 하면 이게 x좌표가 나오는 거야. 그 y좌표는 봐봐. 이게 여기서 구하는 거든? 요 좌표를 구하는 건데 결론 요 좌표 구하는 거야. 요 좌표 구하는 거는 똑같아요. 여기 좌표가 뭐죠? y좌표가 y1이야. 여기 좌표가 뭐죠? y2죠. y1과 y2를 n 대 n으로 나누는 y좌표가 요 좌표. 그럼 여기도 똑같아. 내분점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된다? m 플러스 n에 my2 더하기 ny1이. 그러니까 x좌표는 x좌표끼리 m 대 n 내분점을 구하면 되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뭐를 구하면 되는 거야? m 대 n 내분점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차원으로 늘어난다고 해봤자 x좌표끼리 한 번 쓰고 y좌표끼리 한 번 쓰면 끝나는 거야. 그럼 만약에 3차원으로 늘어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냐? x좌표 한 번 쓰고 y좌표 쓰고 3차원이었는데 마지막에 g좌표라고 하는데 z좌표라고 하는데 z좌표 한 번 쓰면 되는 거야. 다 독립적으로 적용한다. 닮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왜 1차원에서 했느냐? 1차원에서 했다면 이걸 구했지. y좌표는 y좌표 똑같이 1차원에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차이가 없는 거지. 공식만 여기서 x 대신에 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y좌표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차원으로 가면 m 대 n 내분점 공식 몇 번 쓰면 되는 거야? 결론은 2번 쓰면 되는 거야. x좌표 한 번 쓰고 y좌표 한 번 써서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1차원에서 유도해준 다음에 이 2차원으로 확장을 시킨 거야, 지금. 근데 이게 다 닮음이기 때문에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하면 x좌표, y좌표에 대한 m 대 n 내분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지. 그 설명이 어디에 있냐면 19페이지에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확장된다는 거. 그냥 1차원에서만 하고 2차원으로 확장시키는데 이게 닮음 때문에 다 된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해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게 3차원까지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기하 같은 거 배우면 나옵니다, 이제. 기하 같은 거 배우면. 나중에. n차까지도 확장할 수 있어요. n차원까지도. 왜냐면 좌표마다 다 따로따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교좌표계를 많이 써. 이게. 그리고 다 보면 알겠지만 다 이게 무슨 삼각형 나오냐? 직각삼각형 놀이야, 실제적으로. 이 그림이요, 뭐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게 있는 거죠. 무점 사이의 거리도 있는 거고, 내분점도 있는 거고, 뭐 외분점도 있는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기울기도 있는 거고, 이것분의 이거가 기울기. 여기 우리가 배운 수학적 개념이요, 겁나게 다 들어가요. 그냥 종합판이에요. 그냥 이거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놀이를 엄청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념 체크를 한번 풀어봅시다. 개념 체크. 자, 1번 개념 체크 보세요. 119페이지 1번 A, B, C, D가 있고 4개가 5개 점이 있고 다 똑같은 길이가 있어요. 그러면 자 1번부터 개념 체크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요거 이해를 해야 돼요. 자, A 다음에 B 다음에 C D, E 같은 거리인데, 자, 첫 번째 문제. 선분 AD 이거. 선분 AD를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은 누구냐? 라고 물어봤다. 성훈아, 뭐냐? 1대2 내분하는 점. 누구야? 전 B죠? B다. 왜냐면 AD를 기준으로 이게 1대2잖아.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자, 중점. 자, 중점 구하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봐봐. 요렇게 나오거든요, 공식이. 근데 중점이라는 거는 m 대 n이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대 1을 집어넣으면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2분의 x1 더하기
x2가 돼요. 그럼 뭐냐? 중점은 두 좌표를 더한 다음에 뭐로만 나눠주면 나오는 거야? 두 좌표를 더하고 뭐로 나누면 나온다고? 2로 나눠주면. 평균 구하는 건 똑같다. 중점 구하는 거는 다시 한번 내가 만약에 1하고 6이 있어. 그럼 이 중점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성훈아? 그래요. 그러니까 2분의 몇이 된다? 7이라는 거야. 이게 중점 구하는 공식이에요. 되게 많이 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게 중점 구하는 공식이야. 더해서 2로 나눈다. 평균 내는 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A 성분 A2의 중점은 성분 A2의 중점은 뭐냐, 우리 효민아? C가 되겠죠? 뭐 2대 2가 되면서 1대 1이 되는 거니까. 자, 3번 성분 B2 B2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D일까? 우리 세훈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D일까? 성분 B를 D는 B하고 2를 그래요? 기준이 B하고 2고요. 여기 D 구하는 겁니다. 2대 1이 되겠죠? 조금만 빨리 와주세요. 자, 여기 2대 1이에요. 지금 2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분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야 돼. 공식을 알아도 뭐 틀 수가 없어. 외분을 잘 개념을 모르면. 몇 대면 내분점인지 모르는데 공식을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외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공식을 알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요. 공식을 알아도 못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5하고 마이너스 1대1로 내분하는 점과 중점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야. 지금 2번에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A는 5가 되겠고요. 지금 B는 마사가 됩니다. 얘를 1대2로 내분한다라고 했어요. 19페이지. 19. 자, 공식대로 한번 써볼게요. 서문아, 공식 어떻게 되냐? 불러봐라. 1대 내분 공식. 우리 머릿속에 요게 M 대 N이잖아. 얘네 둘이 더한 게 분모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분 공식은 둘이 더해요. 그 다음에 대합선으로 이렇게 곱해요. 대합선을 곱해요. 그럼 1하고 마이너스 4 곱하면 몇이냐? 마이너스 4 더하기 2하고 5 곱하면 몇이죠? 10. 이게 분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대합선을 곱해서 더한 게. 그래서 3분의 몇이 나오냐면 6이 나오면서 몇이 나온다? 2가 바로 내분점이에요. 1대 내분점은 2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이죠. 지금. 근데 만약에 y좌표가 있으면 y좌표도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y좌표 기준. 이게 내분 공식이 너무 어렵냐? 자, 그러면 중점을 구하라니까 중점은 사실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더한 다음에 뭐 하면 된다겠죠? 2로 나눠주면 나온다겠죠? 그럼 몇이 되는 거죠? 2분의 1이 되는 거죠. 중점 좌표예요. 그래서 1로 나눠주면 돼요. 5하고 마사 더해가지고. 그래서 2분의 1이 중점 좌표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공식입니다. 자, 1차원에서 일단 연습을 시켰어요. 그럼 3번은 이제 몇 차원으로 갔죠? 3번은 구해보세요, 지금. 3번 지금 풀어봅니다. 2차원으로 갔을 때 공식 쓰는 연습해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M 더하기 N분의 여러분들 MX2 더하기 NX1 첫 번째 X좌표는 X좌표끼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Y좌표는 Y좌표끼리 해주시면 공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M 대 내분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X좌표, Y좌표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써보세요. 공식 뭐 혼자 때리고 있지 말고 같이 생각을 하세요. 뭐 되게 어려운 거 같지 않 지금 제일 쉬운 거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쉬운 거 하는 데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제일 쉬운 거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2학기 때 중에 제일 쉬운 부분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2대1 내분하는 점. 자, 뭐 나오냐? 뭐 안 하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 계속 다들. 야, 머리를 쓰라니까. 야, 수학 시간인데 지금 멍 하고 있지 말고 지금 같이 풀라니까 지금. 다들. 집에 가서 어차피 공부 안 하잖아. 여기서도 열심히 해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니야? 자, 2대1이니까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2 더하기 1 한 다음에 대각선끼리 곱해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겠죠. 대각선 곱하고. 공식 쓰면 x좌표끼리 한다고 치면 그래서 2, 6, 12 더하기 1 곱하기 3에서 3 이게 x좌표고 y좌표는 또 y좌표끼리 2 곱하기 5 하고 1 곱하기 마삼 y좌표끼리 하라고요. 두 번 하면 된다고요. 2, 5, 10 1 곱하기 마삼에서 마삼이라고요. 이게 내분점 공식이라고요. 이 공식도 뭐 못 쓸 정도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제 뭐 어려운 공식도 아니고. 자, 그래서 3분의 15니까 얘는 5가 되는 거고 여기 3분의 7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2대 내분점이 되겠습니다. 5, 자연수 안 나온다고 뭐 튀었네 이러지 마라 진짜. 그냥 분수 심심할 때마다 나와요 그냥. 딱 떨어지는 경우 중점은 쉽지. 성훈아 중점 어떻게 되냐? 중점 A, B 중점 이건 쉽지 않아. 몇이야? 암산 가능하지 않냐 이거? 암산 불가능해? 무엇을 해야 돼요? x좌표끼리 더해야 되지 않겠까? y좌표끼리 더하고 뭐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뭐 네, 있어요. 그래 x좌표 2분의 9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요. y좌표 더하면 몇이냐? 2로 나눠서 돼요. 몇이에요? 그래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죠?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요.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중점좌표는. 너무 어려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죠? 자,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게 이제 4번이에요. 4번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쉽시다. 4번까지 풀고 쉽시다. 이거 밖에 우리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4번 일단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그래가지고 주식성의 두 점 A, B에 대해서 4번 다 구했냐? 푼 사람 자세히 풀었어? A 뭐 나오냐? 뭐예요? 오, 중점좌표이면 5다. 그래, 그건 쉽잖아. 밑에 거는 풀었냐? 밑에는 안 풀었어. 왜 밑에 거는 안 풀었어? 아니, 뭐가 어려워. 나 2번이. 어? 자, 봅시다. 4-2번. 개념 체크 4-2번. 띠디딘. 자, A가 마이너스 2고, B 좌표를 몰라요. 근데 얘 A, B를 1대3으로 내분. 한데, 그때 그 좌표가 1이래. 내분하는 공식은 아까 얘기했지만, A가 1이고 B가 3이니까 1 더하기 3에다가 대략 곱해. 1 곱하기 A니까 A.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요게 몇이다? 1이다.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웠습니까? 그 정도로 어려워? 성훈아? 아니요. 공식이 너무 어려워? 계산하면 분자는 A, 이게 4지. 4 곱하면 A-6은 분자는 1. 4 곱하면 4 될 거 아니야. 그럼 A 몇 되냐? 10 아니야? 네, 탑이에요. 자, 뭐 공식 쓰는 거를 좀 연습시키고 내분과 외분의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냐? 뭐 그런 거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자, 필수 예제 1번. 자, 공식 쓰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공식만 쓰는 문제예요. 자, A좌표가 4,-3이고 B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 이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P가 됩니다. 자, 공식을 쓰면은 성훈아, 공식 불러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야? X좌표부터 불러. 3분의 뭐 2 더하기 1분의 분자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마이너스 2 몇이야? 마이너스 4 플러스 1 곱하기 X좌표끼리니까 4잖아. 4가 될 거 아니야. 이게 X좌표예요? 0이 되겠죠? 또 Y좌표도 해봅시다. 2 더하기 1분의 이렇게 Y좌표끼리 곱하면 2 곱하기 6이니까 12 1 곱하기 마3이니까 마3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면 P좌표는 결론은 0, 0이겠고 3분의 9니까 몇이 나오죠? 3 아니야? 0,3이 P좌표가 나옵니다. 자, 뭐 공식만 쓰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문제 나오는 확률이 높진 않겠지만 학교 시험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Q냐면 2대 3으로 내분 점이 Q입니다. 자, 우리 유태현 공식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4 12 자, Y좌표 공식은 뭐 쉽죠? 2 곱하기 6이니까 12 3 곱하기 마이너스 9 이게 Q입니다. 그럼 Q좌표 뭐 나와요? 계산하면 5분의 8 5분의 3 분수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하는 거냐? PQ에 무슨 점을 걸었냐? 마지막으로 중점이죠? PQ의 중점을 M좌표라고 한다 그러면 중점은 더해서 몇으로 나누면 되죠? 2로 나누면 돼요. 0 더하기 5분의 8을 2로 나누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5분의 3을 뭐로 나누면 된다?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에요.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면 쉽죠? 그럼 계산하면 몇이 되냐 이거? 2분의 5분의 8은 몇이야? 세훈아 약분하세요. 10분의 8이 4분의 5가 됩니까? 10분의 8이 4분의 5가 되는 거죠. 10분의 8은 5분의 4가 되겠죠? 자, 얘는 2분의 5분의 몇이냐? 2분의 5분의 몇이에요? 18. 5분의 18. 그럼 몇이야? 2분의 5분의 18이니까. 야, 5분의 사실 18을 2로 나누면 근데 2분의 1씩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몇이야? 5분의 9가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내분 공식 몇 번 쓰라는 문제죠, 이게? 3번. 이제 2대1 내분점에서 구하고 2대3 내분점에서 구하고 다시 이 두 개를 또 1대1 내분점에서 구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뭐 시키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내분 공식 어떻게 해라? 익혀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공식만 알아도 풀 수 있게 내는 문제를 내면요, 선생님께서 진짜로 여러분들을 핫바리로 본 겁니다. 착한 것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일단은 필수적이 1번이니까 공식을 익혀라. 공식이 너무 복잡하냐? 유태현? 자, 공식 이제 배운 게 2개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뭐 배웠죠?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번째가 내분점. 내분점은 사실 없어졌어요. 내분점 사실 계속 가르쳤는데 없어졌는데 하여튼에 지금 배운 공식이요 2개예요. 근데 못한다 그러면 좀 슬퍼지긴 하겠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1-2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빨리 풀어. 빨리 1-2번. 응? 또 선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응? 뭐야 또. 1-2번. 빨리 우리 공식 한번 써봅니다, 우리. 강서연. 공식 알고 있죠? 아니, 공식 앞에 봐봐. 치워. 보는 순간. 공식을 자기 손으로 써보세요. 뭐 집에 가서 또 쓰다 보시면 이렇게 다 하세요. 3대2의 내분점은 P. P 그 다음에 중점 1대1 내분점은 Q.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까지 마지막에 쓰라는 것 같아요. 배웠었으니까 야무지게. 뭐 공식 쓰면 나오겠죠? 3대2니까 오동은 거의 잠이 들고 있는데 거의 이제 눈이 감기면서 죽어가고 있다. 성훈이 이제 벌써 이제 시작한 지 이제 10분 만에 이제 잠에 빠지고 있다. 자, 뭐 내분 공식 쓰면 P 좌표는 3 더하기 2하고 대각선 곱해서 더해주면 분자를 올리면 되겠고, 또 3 더하기 2에서 대각선 곱해서 분자를 더해주면 5,7이 나오겠고요. 1대1 내분점은 Q 좌표는 2분의 11, 2분의 13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좌표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PQ. 그럼 거리 공식 쓰라는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X좌표 길이 빼요. 몇이냐, X좌표 길이 빼면. 성훈아. 응. 502분의 11이요. 응. 내가 뭐 물어보고 있냐, X좌표 길이 뺀 거구나. 그래,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을 하고, 자, Y좌표 길이 빼면 뭐 나오냐, 효민아?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씌워주면 되잖아요. X좌표길 뺀 거 제곱하고 Y좌표길 뺀 거 제곱해서 루트만 씌워주면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결론 뭐가 나오는 거죠? 2분의 1에 루트 씌우는 게 나오겠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분의 1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루트 2분의 1이 되겠고 유리화시키면 2분의 루트 2가 나온다. 이게 답인 겁니다. 이 문제는 결론은 뭐야? 공식의 총 집합이죠. 내분점 공식 쓰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까지 써라. 배운 거 다 써라. 2개 배웠잖아. 2개 써라.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1번에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한테 이제 바겐세일러 맞춰라. 자, 이런 거 이제 공식만 외워도 풀 수 있는 문제. 1번부터 3, 4번 사이에 나올 수 있다. 수학 선생님께서 그래도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공식만 알아도 풀 수 있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뭐 복잡하진 않으니까 내부 공식이 되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자, 그럼 키스 2번으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조금 재밌는데 똑같은데 봐봐. 이렇게 주면은 조금 웃겨요. A가 2,5고
b가 7, 마이너스 1인데 이 내분점이 좀 재밌는데 이 성분 a, b를 어떻게 내분하냐면 t 대 1 마이너스 t로 내분해요. 이게 좀 재밌죠? 이 내분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1사분면에 있대.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잘 보세요. 이게 사실은 m 대 n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m 대 n 대신에 뭐를 줬냐면 t 대 1-t라고 줬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냐. 더한 게 분모에 들어가는데 이건 더한 게 항상 어디에 있냐 우리 태훈아. 더한 게 항상 몇이야? t하고 1-t 더하면 몇이야? 1이지. 그러니까 분모에 항상 1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네. 일단 봅시다. 내분점이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일단 뭐 1대 마이너스 1 내분점 이런 거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돼야 돼. 왜냐면 뭐 5대 마이너스 3 이런 거 존재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둘 다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 조건이 일단 있어야 돼. 왜냐면 뭐 내분점인데 뭐 5대 마이너스 3 말이 안 되죠? 무섭잖아 그러면. 아니야? 안 무섭냐? 무섭잖아. 이거 뭐 그냥 뭐 어떻게 찾아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서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첫 번째 여기서 이게 나와요. t도 양수 1-t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t의 범위가 일단 나와요. 왜냐면 t 0보다 크고 얘는 t가 1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작아야 되겠지.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돼 일단은. 그렇다는 얘기는 t의 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일단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t 값의 범위는 첫 번째 0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막 음수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t의 값의 범위는 0부터 1 사이에 있다는 걸 먼저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분모는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분모는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냥 더하면 무조건 1이니까. 됐어요? 그럼 이제 내분점 공식을 쓸게요. 내분점 공식 쉽죠? 더하면 1이니까 분모 안 쓸게. 분자가 어떻게 돼? 대각선 곱하면 돼. 뭐 공식이 똑같잖아. 대각선 곱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냐? 2 빼기 2t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7t죠? 이걸 더한 게 이게 x좌표예요. 분모 어차피 1이니까 분모 신경 안 쓸게요. 그 다음에 y좌표는 또 y좌표 이렇게 이렇게 y 대각선. 그럼 t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뭐가 되죠?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1-t랑 5를 곱하니까 뭐가 되죠? 5 빼기 5t가 되겠죠? 이게 내분점입니다. 그냥 분모가 1이기 때문에 분자만 대각선 곱한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뭐 공식 지금 처음 들어도 알 것 같은, 그치 서연아? 처음 들어도 알 것 같은 공식이죠? 아니야? 너무 어려운 공식입니까? 대각선만 곱하면 돼요, 공식이. 엄청 어려운 공식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 점이,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이걸 정리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5t 플러스 2가 나오겠고요. 이게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6t 플러스 5가 나오는데 이 점이 몇 사분면점이라고 했죠? 태훈아? 이게 몇 사분면점이래? 문제에서. 몇 사분면점이래? 1-3 뭔 소리예요, 그러면 그게? 플러스 그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둘 다 플러스라는 얘기야. 5t 플러스 2도 양수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6t 플러스 5도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되는 어떤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연립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이게 1사분면의 얘기는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가 되니까. 결론은 연립 부등식. 이런 거 쓰려고 다 배운 거야, 앞에서. 연립 부등식 푸는 거. 그럼 여기서 t 값의 범위가 뭐가 나오냐? 태훈아. t는 감탄 안 되니까 빠르게.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다. 그죠?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 t는 5분의 5보다 작다. 6분의 5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빠르게 암산이 안 되네요. 좀 더 빠르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봐. 연립분식 쓰면은 마이너스 5분의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고요? 6분의 5보다는 작다가 나오는데 여기다 하나 더 해줘야 돼. 위에서 해놓은 게 있어.
위에서 t값의 범위 뭐였죠? 0부터 1까지.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뭐가 나오냐? 그러면 오성은 뭐 나오냐? 결론적으로. 0부터 6까지. 그래요. 이게 답이에요. 0부터 6분의 5까지가 답이죠. 자, 만약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를 좀 낸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계산 문제는 좀 이제 쉬우니까 t가 들어가는 것들을 내요. 애들이 이제 t예요. 이런 거 나오면 이제 t인다는 거야. 공식을 써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2-1번을 지금 풀어봅니다. 2,4분면에 있다는 얘기가 뭔 소린지 알아들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2,4분면은 우리 일단 서윤이 공식 외웠죠? 공식 외우는데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거기. 봐봐, 이거. 잘 봐봐, 그냥. 빨리 설명해 줄게. 공식 되게 쉬워요. 봐봐. 8하고 3이 3대 2지. 지금 너 또 안경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까? 안경은 빨리 책가방에 좀 넣어 놓으세요, 안경도. 항상. 그래서 이거 그냥 더해. 3대 2가 분모에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3하고 A, 이게 대합선을 이렇게 곱해. 내가 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3하고 x좌표 곱하고 대합선으로 2하고 x좌표 곱해. 대합선으로. x좌표를 곱하라고요. 그러면은 x좌표가 나와요. 3 곱하기 3에서 9가 나오고 2 곱하기 8에서 16이 나온다고. 이게 x좌표 내분점이라고. y좌표는 똑같아. 3 더하기 3대 2면 3 더하기 써주시고 또 대합선으로 y좌표끼리 곱해. 대합선으로 이렇게. 3하고 9, 27. 2하고 8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y좌표 구할 때는 y좌표끼리 대합선으로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고 x좌표 구할 때는 x좌표끼리 대합선으로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공식이에요, 그냥. 되게 복잡한 공식은 아니에요. 그거 알겠지만 이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니까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것만 알아도 뭐 일단 공식 자체 몇 개 안 되니까 지금 배운 게 2개밖에 없어요. 셀리가 또 먹기 위해 태어나는 남자. 유태. 배워도 안 보고. 유태는 잘 먹어야지. 아니 이게 젤리 다 먹고 또 먹는 거를 진짜 많이 먹었는데. 계속 먹어. 저번에 중학생 결혼식 가서 혼났어요. 그래? 6접시 먹었어요. 그래? 6접시? 딱 채웠어요. 열심히 먹어. 키 클 때인데 먹어야지. 그니까 그거 먹었어요. 야, 뷔페는 가서 많이 먹는다고 돈 더 내는 거 아니잖아. 몰라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안 내, 돈. 10접시 먹어도 돼. 아이씨, 무지마. 그래서 우리 서윤이의 안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잘 모셔져 있습니까? 일부러 안 가지고. 일부러 안 갖고 오는 거야? 가방에 그냥 넣어놓고 다니면 되지 않아? 가서 빼먹어야 돼.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세요. 공부할 때는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을까? 집에서 공부할 확률은 별로 없잖아. 아닌가? 근데 집안에도 가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냐? 그냥 가방에다가 넣어놓으면 웬만하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야? 가방을 버리고 다니진 않잖아요. 추워? 추우니까 잠을 안 왔지. 잠을 깼다. 자, 근데 왜 아무도 안 풀어? 나 궁금한데. 왜 푸는 놈이 아무도 없냐? 오성은 왜 아무도 푸는 놈이 없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 맨날 뭘 풀고 있대, 맨날. 아무도 안 쓰고 있는데 풀고 있대. 그럼 뭐 머리로 계산하는 거야? 뭐 천재입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았어요? 이거 거의 뭐 최상위권 애들이 하는 짓인데, 이거. 아무것도 안 쓰면서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수준에 올라왔어요? 얼마예요? 2-1번 풀라니까 이게 다들 이게 딴짓하고 앉아있어요. 야, 집에서 공부 안 하잖아. 여기서 죽을 만큼 하라니까. 집에서 할 확률이 별로 없잖아. 해? 뭘 하는데? 게임 한다고? 진짜로?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진짜 하라는지. 나 물어본다, 진짜로. 아니, 학교에서는 안 한다고. 집에서는 안 한다고. 여기서는 안 하면 언제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꿈속에서? 4차원에서. 언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럼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갑자기 뭐 예체능계로 빠져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생뚱맞게. 뭐 지금 예체능 시작하면 늦은 거 아닙니까, 벌써? 한참 늦고도. 예체능도 공부 봐요. 요즘 예체능 왜 이렇게 공부 많이 보지? 좋은 대학교 공부 많이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선생님 때는 약간 웃긴 얘기를 해주면 예체능은 공부를 안 봤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보니까 얘가 위로 못 올라가는 거야. 머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올라가려면 머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너무 시기만 보니까 딱 거기서 멈춰. 그러니까 몸으로 갈 수 있는데 한계가 오는 거야. 그래서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더 갈 수가 있어? 못 가?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생각하는 거야. 아니 시기는 대학교 와서도 늦지 않는데 머리는 대학교 와서 하려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공부를 많이 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시기가 좀 부족한 모습들은 어디서 채우면 된다? 대학교 때 와서 채우라는 거야. 대학교 때 배우도 된다. 머리를 안 채워지더라고요. 공부를 안 했었던 애가 대학교 와서 공부하려면 못한다는 거야. 아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머리가 못 써요. 그러니까 머리도 써야 된다. 하위권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 공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지. 옛날 때는 공부를 안 봤거든. 근데 그게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야. 대학교 그런 애들 많이 뽑아놨더니만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나. 못 올라가. 아 이렇게 뽑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이제. 교수들도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겠지. 아 머리 없는 놈들은 어차피 와봤자 안 되더라. 시기란 한계가 있더라. 근데 실제 전체가 다 그래요. 뭐 그것만 뭐 모든 게 그래. 운동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축구 같은 거는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내가 이제 선생님 되게 축구를 좋아하잖아. 그렇지? 이제 축구 같은 거 하다 보면 축구도 위치를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 되게 이게 되게 유기적으로 바뀌어 위치에 따라서. 애들이 머리가 안 좋으면 이상한 데서 있어요. 근데 진짜로 내가 맨날 느끼지만 아무리 가르쳐줘도 계속 이상한 데 서 있는 거야. 이게 나랑 축구를 찬 지가 5년이 지났어도 이상한 데 서 있는 놈이 계속 이상한 데 서 있어요. 문제가 있겠냐 없겠냐? 심각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축구가 팀플레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팀플레이 같은 거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다 뭐가 필요하냐면 두뇌가 필요합니다. 진짜요. 당연히 몸도 당연히 다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머리가 없으면요 전술적인 개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저희 반이 축구에서 꼴찌한 것 같아요. 이게 포지션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 나이 때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애들이랑 차잖아? 그럼 고등학교 애들이 그냥 이길 것 같잖아. 고등학교 애들이 절대 못 이겨요. 나 같은 나이 애들이 많이 안 뛰거든요. 쟤네 한 4분의 1밖에 안 뛰거든. 그래도 이겨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결론은 어디 있어야 될 때 어디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 많이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 축구는.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당연히 많이 뛰면 유리하지. 당연히 어디 위치에 있는 것도 알면서 많이 뛰면 유리하겠지만, 당연하지만. 근데 보통 고등학교 애들 보면요. 잘하는 애들 보면은 다 똑같아요. 안 배웠던 애들은. 다 혼자 모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맞기 쉬워요. 딱 그런 애 딱 보면요. 쟤 잡았으면 2명, 3명 딱 둘렀다. 끝이야. 무조건 뺏어요. 밥입니다. 정말로 그런 애 있으면 땡큐 베르마우치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진짜로 막 선수급이 아니면 둘렀다면 거의 못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모르는 애들 있으면 더 쉽다. 쟤 잡으면 쟤 모일 거야? 불렀어. 곧바로 위치에서 그럼 곧바로 뺏는 겁니다.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론은 다 머리예요. 나중에 가면 다 머리 쓰는 겁니다. 뭐 해도 머리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성은 후했다며 뭐 나왔어요? 다 불러보세요. 뭐가 어렵다? 맨날 뭐가 어렵다는 거야 대체? 공식밖에 쓰는 게 없는데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대체? T가 있어서 좀 어? T 때문에 T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 T가 왜 어려운 겁니까? 뭐 곱하는 게 어려워요? T가 있으면? 기사분리가 너무 아니 1만에서 T 대 T로 내분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공식이 너무 어려워?
근데 왜 뭐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 어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죠? 계산이 못해요? 문자 들어가면 계산 불가능하니까 곱하기 쉽지 않아요?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어려운지 얘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뭐가 어렵다, 뭐. 곱하는 게 안 된다, 나는. 이게 연산이 안 된다, 나는 지금. 문자만 나오면 연산을 못 한다. 이거 어차피 분모 몇이야? 더하면. 1이잖아. 그럼 뭐 대합성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까지 어려울 문제입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은 거야? 그럼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이거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 이렇게 되면. 자, 이거 마이너스 6이랑 2-t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 더하기 6t인가? 자, 이렇게 t하고 마상 곱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3t. 이게 x좌표잖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겁니까? y좌표는 곱해. 2-t하고 4랑 곱해. 4 마이너스 4t가 되고, t하고 마이너스 1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이게, 그리고 t의 범위는 아까 구해놨죠? 몇부터 몇 사이죠? t는 0부터 1 사이. 아까 구해놨으니까 그냥 쓸게요. 다시 안 구할게요.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 3t 마이너스 6. 그죠? 마이너스 6t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2사분면 점이래요. 유태현, 어떻게 되는 거야? 2사분면 점이. x좌표는 마이너스고요. 응. y좌표는 플러스예요. 그래요. 연립부동식 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게 그 정도로 어려워요? 이게 그 정도로 어려우면 좀 슬퍼지지 않을까요? 이게 그렇게까지 어렵다. 넘어가 6이고, t는 2보다 작다가 나올 테고, 이거는 6t는 넘어가니까 6으로 나누면 3분의 2보다 t는 작다가 나오지 않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t는 2보다 작고 t는 3분의 2보다 작다. 그럼 이제 두 개를 같이 해보면 2보다도 작다가 되겠고 3분의 2보다도 작다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인가? 0부터 1까지다. 공통된 범위는 여긴가요? 네. 세 개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그럼 범위가 뭐가 되는 거죠? 0부터 3분의 2까지가 답이 되겠죠. 0부터 t는 3분의 2 사이에 있다. 알파, 베타가 나왔고요.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인 것 같아요. 더하면은 답은 3분의 2가 되겠죠.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필기제 3번 같은 문제가 출제가 많이 돼요. 별표를 칩시오. 자, 요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잘 들으세요. 또 나중에 또 못 알아듣겠다 하지 말고. 필기제 3번 같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야. 그거 말고요. 뒤에 필기제 3번. 그건 이제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넘어서 필기제 3번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A랑 B가 있는데 A가 0,1이고 B가 7,5인데 보통 이거를요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X좌표를 기준으로 대충 찍어요. 수직선에서. 이렇게 찍어요. 자, A의 X좌표는 0이고 B의 X좌표 몇이죠? 7이죠. 그럼 A가 왼쪽에 있는 거고 B가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려요. X좌표를 기준으로 그려요. 그냥 0,1이고 B는 7,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됐어요? 그려놓고서 잘 봐. 여기서 이제 2배의 AB는 뭐랑 같다겠냐면 BC랑 같다겠어요. 이때 C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자, 잘 보세요. 여기서 AB의 길이의 B를 1이라고 놓으면 BC 길이의 B는 몇이 나오는 거야, 이게? 몇이 나오는 거야? 어려워요? 곱하면 나오잖아. BC가 몇이 되는 거야? 2인 거야, 지금. 지금 이게 2라고요. 그냥 생각을 해보라고요. 뭐, 네 문제가 왜 이렇게 안 줘? 그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AB 길이 B가 이거를 1로 봤을 때,
BC 길이는 2가 된다고. 그러면 C가 있을 만한 장소가 어디 있다는 거죠? AB를 봤을 때 BC 길이가 2가 된다고. B로부터의 C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길이 B로 봤을 때. 어디 있어야 돼? 태훈아. 어디 있어야 돼? C는.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뭘로?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B로 여기 있던지. C가. 오른쪽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야? 왼쪽으로 가서 이게 이만큼 떨어져서 여기 있던지. 두 군데 다 있을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그러면 둘 중에 누군지를 골라야 되는데 거기 문제에 보면 뭐라 써져 있냐? 효민아. X좌표가 양수죠. 그럼 X좌표가 양수란 얘기는 여기겠냐 여기겠냐? 여기겠죠. 이게 X좌표 0, 그 다음에 7이잖아. 양수면 여기 구하라는 얘기죠. 아니 음수였다면 어디 구하는 거야? 여기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잘 봐. 이게 결론은 지금 내분 공식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내분 공식밖에 안. 잘 들으세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리고 풀 수가 없어. 그 내분점이 뭔지도 찾아내야 돼. 문제를 보고 해석해서. 그냥 혼자 멍 때리고 있지 말라고. 나중에 못 푸니까 꼭 안 보고 있다가 맨날 보라고 한 번도 안 보고 맨날 이래요. 왜 안 보냐고. 여러분들 머리가 안 좋다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자마자 다 이해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 얘에서 잘 봐봐. A, B로부터 C좌표를 구하려면 사실은 이건 무슨 공식을 써야 되냐면 외분점을 써야 돼요. A,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뭔 말인지 알겠어? A, B를 기준으로 보면 이 C좌표는 외분점이야. 지금. 그러니까 외분 공식을 알아야 된다고, 만약에. 내가 외분 공식을 몰라. 그럼 이걸 내분 공식으로 풀고 싶어. 그럼 태어나 어떻게 풀어야 돼? 내분 공식으로 풀고 싶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 내분 공식 어떻게 풀어야 돼? 생각해보라는 거죠. 내분 공식 어떻게 풀어? 지금 C가 여기 있어. 알아. 어떻게 구할 건데? 느낌과 필링으로 구합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좌표를 모르면 뭐라고 놔야 되는 거야? 미지수로 놓는 거예요. 왜냐면 좌표를 모르잖아요? 그럼 공식을 쓸 수가 없다고.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고등학교 수학에서. 그러니까 C좌표를 놓는 거야. A, B라고. 그 다음에 A와 C를 기준으로 내분점의 B를 찾는 거지. 외분으로 안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A, C를 기준으로 B는 몇 대 몇 내분점이냐? 효민아? 몇 대 몇 내분점이야? 이걸 보고 지금 풀어내야 된다고요. 선분 AC를 기준으로, 선분 AC로 몇 대 몇 내분점이 B야? 응? 지금 말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제대로 얘기를 못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어떤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어차피 공식을 알았다 소용이 없다니까. 내가 매번 얘기하겠지만 공식 왜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난 개인적으로 공식 외워가지고 못 푼다니까요. 어차피. 이게 A랑 지금 C를 기준으로 보기로 했잖아. 그럼 A로부터 거리가 몇이냐? C로부터 거리가 몇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내분점이면. 이게 기본이잖아. 그럼 지금 1대 2라고요. AC의 1대2 내분점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B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써야 된다고요. 그럼 A좌표가 이거고, 지금 A좌표가 0,1이고, C좌표가 A, B야. 이거 가지고 내분 공식을 지금 쓴다. 그러면 1 더하기 2가 오겠고요. 대학원 곱하겠죠. 1 곱하기 A, 2 곱하기 0. A. 마찬가지로 1 더하기 2에다가 1 곱하기 B, 2 곱하기 1. B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점이 된다? 이게 B점이다. B점이 몇 콤마 몇이야? 그래서 이게 7이다. 이게 5다라고 해서 A, B를 찾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안 찾을 거면 외분 공식을 외워가지고 봐봐. A, B를 기준으로 얘는 무슨 외분점이냐? 우리 성훈아. 뭐야? 외분점으로.
기준으로 C는 무슨 점이야? 네, 외분점. 맞아요. 3대의 외분점을 써야 돼요. 외분 공식을 외워서 A로부터 거리가 3이에요. B로부터 거리가 2예요. 3대의 외분점 공식을 써야 돼요. 그러면 알겠지만 3대의 외분 공식을 쓰면 3 빼기 2분의 3하고 대각선 곱하고 그 다음에 2하고 대각선 곱한 다음에 빼줘야 돼요. 3대 2니까 3A 2 해서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야 돼요. 뺄셈으로. 근데 이제 외분 공식을 난 절대로 외우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익혀야 되는 게 뭐냐? 이 좌표를 뭐로 놔야 되는 거야? 모르는 좌표가 있으면 뭐로 놔야 되는 거야? 미지수를 놓고 내분점으로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내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마 외분 공식을 안 줬잖아. 그러니까 다 뭐로 풀 거야? 내분으로 풀 겁니다. 근데 외분을 알면은 편할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외분도 공식을 알려주긴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7,5라고 하면 3분의 A가 7이야. 3분의 B 더하기 2가 5야. 그래서 A는 3을 곱하면 21이 나오고요. B는 B 플러스 D는 3을 곱하면 15. 넘어가면 B는 1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C좌표는 뭐가 나오냐? 21,1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3번이야.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이렇게 준다고. 몇 대면 네 문제 이런 게 안 나온다니까? 그냥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문제는 진짜로 얘들을 무시할 때나 내는 거지 그런 식으로 안 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요 다 이런 식으로 기본이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C좌표는 21,13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3-1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지금 그림을 그려야 돼요. 3-1번을 풀어야 돼. 이런 문제가 주로 가장 많이 튀어나와요. 이런 문제가 거의 주류를 잇는다고 보면 돼요. 내분점 문제에서 가장 기본으로 나오는 문제가. 공식 외워서 내는 문제들은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해를 해야 돼.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지금 이 상황을. 3-1번을 지금 풀어보란 얘기예요, 지금. 이거 하나씩 다 해줬는데. 그림 안 그리고 풀면 천재예요. 3-1번 문제 푸는데 지금 A가 0,1이고 B가 0,5가 되겠고요. A, B 연장선 위에 C가 있는데 3AB가 2BC가 됩니다. B는 어디 있을까? 점 C의 좌표, C의 좌표는 X좌표는 음수이다. 자, 요거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요거 그래프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림 그려야 돼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X좌표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게 편해요. 항상 X좌표를 뭐 좌표분 그래프에서 X좌표가 얘는 0이고 얘는 6이니까 그림을 그린다고 봤을 때 B가 먼저 오겠죠. A가 여기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X좌표 기준으로 그리세요. Y좌표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봤을 때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A, B는 2가 돼야 되겠고 3, 2, 6, B, C는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거야 지금. A, B 길이를 뭐로 보겠다고? 이 길이를 뭐로 보겠다고요? 2로 보겠다고요. 그때 B, C 길이는 뭐가 된다?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C가 어디 있는지 그려보세요. 어디 있어야 되냐? 오성훈, C 어디 있어야 돼? C요? 이 떨어지. 뭘로? 왼쪽으로 3이 떨어져 있던지 1로 3이 떨어져 있던지 또 어디로 3 떨어져 있어도 돼? 오른쪽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C좌표가 뭐라고 나왔어? X좌표 뭐라고 나왔어? 음수니까 여기야 여기야? 왼쪽이요. 여기 있지. 이거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X좌표를 항상 기준으로 그리라고. 문제 풀 때. 둘 다 구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요 좌표에서 이용해서 이 C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풀면 돼? 아까 푼 대로 하면 성훈아. 외분점 써서. 외분점 써서 구해야 돼? 내분점 써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분점 구하려면 B를 내고 좋은 갖고 C를
A, B라고 놓고 그러면 자 봅시다. 정확하게 봐야 돼. 자 기준을 정확하게 합시다. 자 C와 A 좌표를 선분 C, A를 기준으로 B 좌표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죠? 선분 C, A를 기준으로 C가 먼저 나왔다. 순서 바꾸면 안 된다. 몇 대 몇 내분점이 B야? 3대 2요. 3대2 내분점. 이게 B입니다. 그러면 C부터 먼저 써줘야 돼. C가 A, B야. A가 뭐죠? 6, 1이야. 순서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공식을 써요. 3 더하기 2 되겠고요. 대략성 곱해요. 3 곱하기 6이니까 6, 3, 18. 2 곱하기 A니까 2A. 이게 이제 분자어입니다. 3대2 내분점. 이게 B야 지금. B를 구하고 있는 거야 내분점으로. 또 3 더하기 2 한 다음에 Y좌표끼리 3 곱하기 1, 3. 순서 잘 맞춰. CA니까 C좌표 먼저 쓰고 A좌표 쓴 거야. 순서 바뀌면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3 곱하기 1이고 2 곱하기 B니까 2B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 이 좌표가 뭐다? 0, 몇이 된다고? 뭐라고? B가 0,5죠. 자,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시키면 거의 못 풀어. 내가 지금 시켰을 때 뭐, 이렇게 내가 풀어주면은 못 풀 것 같이 보이지만 거의 못 풀어요. 그냥 맨날 그냥 헤매고 다녀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못 풀면 지금 내분점을 배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거 풀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한 거야. 지금 오늘 이게 안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분자가 0이니까. 이게 몇이냐? 태어나. 그래, 0이라고. A 몇이냐고요. 0인지 다행이지. 그냥 뭐 지나가도 강아지도 알아, 0인지. A 몇이에요? 암산 너무 빨리 안 되니까? 아니, 이게 0 나오면 A가 0이 돼야 하면 여기 0이 돼요, 이게? 아니,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A 마이너스 9. 보이지 않아요? 암산도 가능하지 않냐? 이거 5분의 3 더하기 2B니까 이게 5잖아. 그럼 3 더하기 2B는 5, 5, 25가 되겠고, 넘어가면 2B는 22가 되겠고, B는 11. 그래서 이 좌표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9, 11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풀어야 돼. 이것까지 맞춰야지만 내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차피 공식 외워봤자 못 풀어요. 아니, 공식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 공식은 당연하게 누구나 다 외우고 있어요. 지나가던 강아지도 외우고 있어요. 공식 뭐 하나밖에, 야, 솔직히 이거 공식도 못 외울 정도면요, 그냥 수학 갖다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공식 2개밖에 없어요. 아니, 두점사의 거리 공식이랑 내분점 공식밖에 없어. 이것도 2개를 못 외웠다는 얘기는요, 뭐 슬픈 이야기지만 거의 수학에 관심이 A도 존재하지? 아니, 시험 때는데도 이 2가지 공식을 못 외웠어. 수포자 아닐까요? 내가 봤을 때 수포자가 아니면 다 외우고 있지 않을까요? 뭐 공식 2개까지밖에 아직 안 배웠는데 2개도 못 외웠다고 하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봤을 때? 심각한 거죠. 실제적으로. 자, 필수 4번까지만 풀고 오늘 마칠 거예요. 필수 4번 문제에서 지금 이제 9시에 넘어가고 있는데 4점이 나오는데, 자, 평행사변 성질 중에서 뭐가 있냐면, 자, 잘 보세요. 평행사변 성질 중에서 우리가 내분점을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대각선이 서로 2등분이 돼요. 자, 이걸 쓸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이 있으면 이 대각선이 2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행사변 구할 때 3가지의 좌표를 알면 나머지 좌표를 무조건 구할 수가 있어요. 왜 구할 수가 있냐? 잘 봐. 멍 때리지 말고 지금 그냥 하면 좀 봐. 제발 좀 나중에 뭐 이해 못한다 그러지 말고 지금 집중해서. 자, 이게 지금 이 가운데 점을 구하는데 이 가운데 점이 AC의 중점이에요. 평행사변이면. 또 뭐의 중점이야? BC의 중점이라고. 그럼 결론은 뭐냐? AC의 중점이랑 BC의 중점을 구하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아, BD의 중점을 구하면 같은 좌표가 나온다는 거야. 어떤 좌표가 나온다고요? 같은 좌표가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 가지 좌표를 알아. 나머지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거 쓰면 나와요, 그냥. 내분점만 한번 쓰면 나온다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잘 봐. 지금 A 좌표를 마이너스 2,3이라고 줬고, B 좌표를 4, 마이너스라고 줬고, C 좌표를 몰라. D 좌표를 1,8이라고 줬어. 그러면 이렇게 줘버리면은 이 세 가지 좌표만 줘도 평행사변이 되기 위한 C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뭐만 쓰면? 내분점 공식만 쓰면 그냥 나온다고. 쉽게. 평사에서. 왜냐면 AC의 중점하고 BD의 중점이 같아. 그럼 중점 좌표를 쓸게. AC 중점을 쓰면 X좌표를 더해. A랑 마이너스 20. 1로 나눠.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B좌표. 중점인가? Y좌표. 3하고 B를 더해. B 더하기 3을 2로 나눠. 이게 중점 좌표야. 얘랑 여기 중점. B의 중점. 4하고 1을 더해. 5점. 2분의 5가 중점이고. 또 마이너스 1하고 8을 더해. 7이지. 2로 나와. 이 둘이 같다. 그러니까 이 내분점 공식을 쓰면은 평행사변에서 나머지 한 꼭지점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세 개만 알아도 평사가 되기 위한 나머지 한 꼭지점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인 거야 지금.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럼 A-2가 뭐가 돼야 되겠어? 5가 돼야 되겠죠. 네, B 더하기 3이 뭐가 되는 거야? 7이 돼야 되겠죠.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7. B는 4.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고 쉽게. 내분점을 통해서 평사를 찾는 게 되게 쉽다고. 이 내분점 공식을 쓰면 한 좌표를 찾을 때 7,4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요게 더해가지고 A 더하기 B가 몇인 거죠? 그래서 11이 답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평행사변에다가 좌표 찾을 때. 뭐에 활용한다는 거죠? 내분 공식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게, 그러니까 뭐 그래프 대충 그려서 요 중점이 같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